우리는 우리 자신인 인간 존재를 포함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의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체로서의 세계가 하나이듯이 세계에 대한 지식과 세계의 존재 원리 또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관한 학문으로서 철학은 형이상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한 세계 인식 혹은 지식의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칸트 또한 당시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다툼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만 철학이자 더없이 초라해진 형이상학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칸트는 철학을 대표하는 학문으로서 우만학의 여왕으로 불리며 경탄의 대상이었던 학문인 형이상학의 복권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옛것을 되살리는 복원이 아니라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이상학의 탄생을 바랐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한 예비학 이다름 아닌 순수의 성비판이었습니다. 순수의 성비판을 통해 칸트가 겨냥하고 있는 목표는 참된 지식 즉 보편성, 객관성, 필연성을 갖는 지식의 체계로 발전한 수학과 물리학처럼 형이상학 역시 그와 같은 학문이 될 수 있는 방도를 궁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칸트는 수학과 자연과학을 학문의 표준적 모델 또는 지식의 표준으로 삼고서 그러한 학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냄으로써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칸트는 저들 학문의 지식은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판단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인식의 대상을 인식주관 혹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감성과 지성의 선험적 구조에 매개된 현상으로 간주할 때, 즉 감성적인 것에 제약된 경험을 대상으로 한 인식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까지 존재의 궁극 원리이자 최고 원인인 무제약자에 대한 인식을 추구했던 종래의 형이상학은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형이상학은 전체로서의 자연 혹은 대상 세계를 객관 세계, 즉 인식 주관과 독립해 있는 객관적 실제로 간주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참 지식에 도달할 수도 또 증명할 수도 없었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전통 형이상학이 이와 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인간 이성의 본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이성은 세계의 본질 그리고 무제약자에 대한 인식에 이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형이상학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칸트가 이성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성 비판을 앞세운 탐구의 결과로서 칸트는 수학과 자연과학이 확실한 지식의 체계로서 안전한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탐구의 대상을 우리의 감성과 지성의 선험적 형식과 구조에 제약된 현상으로 간주할 때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과 자연과학이 참인 지식의 체계일 수 있는 것은 인식의 대상을 현상으로서의 세계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가 인식의 관점에서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즉 현상과 물자체로 또는 감성계와 예지계로 구분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칸트의 세계 구분에 따르면 감성계 즉 현상계는 인과적 기계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의 세계이며 예지계는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이는 난관에 봉착한 경험론과 합리론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가 오랜 시간 동안 갖고의 노력 끝에 찾아낸 방도로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변 형이상학은 세계 인식의 학문으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의 형이상학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칸트는 새로운 형이상학으로서 자연의 형이상학과 도덕의 형이상학을 정초합니다. 칸트에게 철학은 가능한 경험을 토대로 한 학문적 인식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이성과 경험입니다. 학문적 인식으로서 형이상학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 안에서의 세계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최고의 원리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사변적인 전통적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문제투성이의 형이상학, 즉 경험 초월적 형이상학이었습니다.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인식에서는 이성과 경험은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경험론과 합리론이 제각각 봉착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현상으로서의 자연과 예지로서의 자유의 구별을 통해 경험 인식의 형이상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칸트는 이 두 세계 각각에서 가능한 경험의 형이상학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의 형이상학과 자유도덕의 형이상학입니다. 칸트에게 현상으로서의 자연은 물리적 자연으로서 모든 현상이 총괄 개념입니다. 그것은 또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경험되는 현상적 자연입니다. 또한 순수히 성비판에서 선험적 자유로서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자유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상태를 계시하는 능력, 즉 절대적 자발성 및 자기 원인성의 능력입니다. 이 자유는 현상에 제약된 원인이 아닌 무제약적 원인성의 자유, 즉 실천적 자유이자 도덕적 자유인 것입니다. 칸트는 말하기를 순수 사변이 성비판의 임무는 바로 종래의 형이상학의 방법을 전환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하학자와 자연과학자의 선례에 따라서 형이상학의 완전한 혁명을 기도하는 데 있다. 그것은 방법론이지 학문 자체의 체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학문의 전체 윤곽과 그 한계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이 학문이 전체 내부 구조도 그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히 성비판은 이성의 내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형이상학의 모든 윤곽을 포괄하며 동시에 가능한 인식의 한계와 관련해서 가능한 인식의 방법상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작업을 통해 칸트는 체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형이상학을 정초합니다. 이 새롭게 정초된 형이상학은 첫째로 이론적인 의도에서 세계에 관한 인식은 가능한 경험의 토대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인식의 한계 안에서 사유 가능한 영혼, 자유 무제약자 혹은 신존재를 고려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이 범했던 이성의 월권을 방지해줍니다. 셋째로 그것은 도덕적 자유의 가능한 원천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의 실천을 규정하는 이성이 목적을 확고히 해줍니다. 이와 같이 순수히 성비판을 통한 자연의 형이상학과 도덕 자유의 형이상학에 대한 구상은 자연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및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와 같은 후속 저술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형이상학과 자유의 형이상학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경험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형이상학적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세계는 원인을 갖고 있다, 혹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종류의 진술들은 세계를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의 대상인 세계가 실제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지 검증할 수 없으며 그것은 지가 가능한 경험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진술들은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체성과 관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과성의 원리를 결코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결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건에는 필연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인과 원리에 따라서 개별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칸트는 인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님에도 인과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고하는 것은 이 원리가 우리의 인식의 형식으로 내재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인지적 구조를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 경험은 우리가 현재 그와 같은 인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그것을 순수지성 개념인 지성의 범주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과성의 범주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 즉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는 자연의 원리들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원인성의 개념은 근대의 자연과학적 전통 속에서는 인과법칙 또는 인과적 기계론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자연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그것은 증명된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이성의 이념으로 가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이 지성을 통해서 경험한 인식들을 여러 규칙들 아래서 통일하는 능력, 즉 개념에 의한 인식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성이 자신의 기획에 따라서 이성 개념 즉 이념을 자연에 투입하여 지성에 의한 경험적 인식들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추리하는 능력으로서 이성의 사고 실험 즉 가정적 추론 활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성계의 어떤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지성이며 이성은 지성의 다양한 인식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성과 관계합니다. 즉 이성은 지성의 여러 규칙들을 이성의 원리 즉 이념 아래 통일하는 능력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전통적 형이상학이 범한 결정적인 오류는 이성이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직접적으로 사물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렇게 경험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사물의 본질, 즉 실제의 인식이라고 착각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개념에 의한 추리의 능력일 뿐이라는 것이 칸트의 근본 통찰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행위의 원인성은 지성에 의한 객관적인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성의 실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원인성과 달리 자유의 원인성은 물리적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는 모든 사건이 기계적인 인과 연쇄의 법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원인성은 절대적 자발성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계열을 스스로 계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기원인적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으로서 자유의 원인성은 곧 자유의지 원인성을 가리킵니다. 도덕의 형이상학은 이러한 행위의 법칙들을 탐구합니다. 현상계의 법칙들로 개념화되는 자연의 원인성과 달리 자유의 인과성이 지배하는 예지계를 칸트는 도덕 법칙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적 행위 자체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자연 법칙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의 원인성은 자연의 인과 필연성과 모순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원인성은 분명 물리적 인과 법칙에 따르지 않음에도 어떻게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가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순수의 성비판을 통해서 선험적 자유로서 순수 자발성인 자유의 원인성이 필연적으로 예지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선험론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 존재가 예지계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론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정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자유의 구분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 조망을 특징짓습니다. 이 이중적 조망이란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성적 존재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의지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만일 인간의 의지가 물 자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인식의 대상이라면 자유는 자연 법칙의 인과 필연성 또는 자연의 인과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전혀 존엄한 존재가 아니게 되며 그저 여타의 동물들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품격에 맞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의 존재여야 하며 따라서 이는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현상으로서의 자연에 불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자연이 현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칸트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현상의 총괄이며 물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심성이 가진 표상의 집합이다. 그리고 지성이 자연 법칙의 원천이며 따라서 자연의 형식적 통일의 원천이다. 자연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의 질서와 규칙성은 우리가 스스로 자연에 부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본래적 모습은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일까요? 지성이 입법한 자연 법칙들의 통일적 체계를 이성의 이념으로 규정하는 자연의 형이상학은 정신의 자유를 배제하는 현상으로서의 자연의 법칙들의 체계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이론 이성의 이념이라는 사고에 기초합니다. 또한 자유 그리고 도덕의 형이상학은 실천 이성이 입법한 도덕 법칙의 체계를 탐구합니다. 이처럼 인식의 관점에서 구분된 두 세계의 법칙이 존재의 관점에서 하나의 세계로 통일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만일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이 경험하는 대자연은 물리적 자연의 법칙들로는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면 이 통일된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존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